네, 안녕하십니까.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60대 초반 여성분의 사건인데요. 채무는 1억 1,500만 원 정도 있으셨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재산은 1,600만 원 정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이분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되셨고, 배우자분도 고령이셨고,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이 채무자는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분이 제출하신 진술서인데요. 병원비, 생활고, 그리고 개인회생을 변제하다가 마지막에는 변제를 실패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은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지급하다가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하셨고, 개인회생 진행 중에 생활비가 다시 부족해져서 추가적으로 채무를 받았는데 그 채무가 너무 커져서 이자하고 변제금을 양쪽으로 다 내는 게 힘들어지니까 추가로 발생한 채무, 이전에 발생한 채무 다 합쳐서 개인회생을 다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개인회생을 두 번, 세 번 계속 신청할 수 있는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재판 중에 기각이 되고 재판을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다시 할 수 있는가? 또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신청했던 것을 취하하고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또는 개인회생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3년이든 5년이든 변제를 해야 되는데 한 10번 정도 변제하고 추가 채무가 발생해서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늘어나서 변제를 완료 못했는데 그래서 폐지가 됐는데 다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먼저 채무자 회생법을 살펴보시면 제564조에 보면 7년, 5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595조를 보면 5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년 변제를 실패하신 분이 있고 3년 변제를 성공하신 분이 있거든요. 3년 변제를 실패했다 그러면 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돼서 아예 통과를 못했든 또는 스스로 취하를 해서 통과를 못한 사람도 있고 재판 자체는 이인가를 받고 통과를 했는데 내가 한 10번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 못하고 폐지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3년 변제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는 보완을 해야겠죠. 내가 기각이나 취하를 했던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미비된 게 있으니까 기각이나 취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만 보완해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재판이 끝나서 3년 변제를 마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한데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할 수는 있는데 개인회생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란 것은 얼마를 의미하는가? 5년 있다가 다시 회생을 할 수 있고 회생을 변제 완료했다면 5년 있다가 파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면 회생을 할 수 있고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7년이 있다가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지나면 할 수 있는데 파산할 때는 7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마음대로 막 재신청하면 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기각이나 취하가 되었을 때는 사유 보완을 하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고 내가 변제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가능하다는 말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신청한다고 반드시 이인가 합격을 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시도는 할 수 있는데 합격은 법원이 별개로 심사해보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심사 기준은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잘 받아주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신청하면 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봐서 통과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분의 보정 권고 사안인데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인다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회생을 폐지하고 곧바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 공고가 내려온 겁니다. 또 생계비는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 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 수준이나 그에 버금가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유지되었던 소비 수준을 억제하고 보다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해야 하니까 이 사건 생계비를 낮추어 달라 그런 말입니다. 예전처럼 살 생각하지 말고 개인회생을 한다는 전제에서 최소한 비용으로 산다. 이걸 고려해 달라 그런 말이죠. 법원이 하는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신청하는 건 알겠다.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최근 대출이 많네? 그것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았네? 이것은 신청권을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탕감받았다고 재미봤다고 또 대출받고 두 번, 세 번 계속 신청하려는 거 아닙니까? 생기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좀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로 법원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난번에 신청하고 다시 채무를 받아서 또 신청하는 건 맞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무이고 채무자가 최대한 성실히 변제할 것이니까 부디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내역을 보면 급여가 206만 원인데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89만 원 정도를 36회 변제하는 것으로 결국 인가를 받아내긴 했습니다. 그래도 통과는 했습니다. 이분 채무가 총 1억 1,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년 동안 3,1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게 되셨거든요. 그러면 자기 전체 채무의 원금의 28%를 변제하고 72%를 탕감받게 되며 이자는 100% 탕감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개인회생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신청하면 별 부작용이 없는가? 개인회생에 단점이 없는가? 불이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최대한 정상인하고 비슷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법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채무자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채무가 없는 정상인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정상인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불이익, 가족이나 회사에 내가 개인회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가? 자, 법원은 통지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회사에 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나 통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은행 입장에서 여러분이 받는 월급 채권을 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하면 여러분 회사 대표자한테 압류 결정문이 날아가겠죠. 월급 그 사람 주지 말고 은행 갖다 주라고. 또는 여러분 집에 유채동산 압류 신청이 들어가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다가 가족들이 알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여러분이 금지명령을 먼저 받게 되면 압류 신청이 금지명령 받은 이후로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금지명령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행이나 계좌 거래에 불이익이 생기는가? 일단 법원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최대한 정상인하고 비슷하게 살 수 있도록 채무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여러분 예금 통장에 남아있는 300만 원을 몰수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예적금 계좌, 청약 계좌를 강제로 해지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분 계좌를 손대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 계좌에 300만 원 남아있으면 요거를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류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로는 압류 신청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조금 망설이는 사이에 채권자가 만약에 압류를 먼저 한 상황이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추심까지는 못해가게 잠깐만 압류된 거 그대로 압류 절차 그대로 중지해라. 멈추고 기다려봐라. 이렇게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저 불이익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지 않는가? 법원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법원은 여러분이 신용대출을 받든 신용카드를 쓰든 방해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저 사람 채무자 개인회생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신용대출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춰라 또는 신용대출 해주지 마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대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자가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안 했더라도 여러분 소득은 작은데 채무는 크니까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니까 채권자가 심사해보고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회생을 3년 변제를 마치고 나면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용 점수를 쌓아서 다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개인회생을 두 번, 세 번 신청하는 게 가능한가?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합격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했죠. 법원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개인회생을 자꾸 신청을 하면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했죠. 특히 최근 대출 받은 게 많은가? 그 많은 대출 받아서 어디에 썼는가? 그 사용처가 어딘가? 그리고 생계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변제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두 번, 세 번 재신청했을 때 개인회생이 어떤 불이익이나 단점이 있는가? 대표적인 것은 가족이나 회사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가? 또는 내 은행 계좌 거래가 불이익을 겪게 되는가? 또는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가 거래가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법원은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공개해버린다거나 여러분 계좌를 몰수해버린다거나 여러분한테 신용대출 해주지 말라고 전화해서 말린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압류하다가 여러분 직장이나 집에 알려진다거나 또는 은행에서 압류해서 여러분 계좌가 묶인다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해서 신용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가족에게 알려지는 거나 회사에 알려지는 것, 계좌가 압류되는 것은 금지 명령으로 이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고민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내가 이전에 개인회생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과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거나 내 계좌 거래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